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사흘 만에 원점으로 돌아간 검수완박 논의와 함께 본격 청문 전국에 막이 오르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전선이 다시 뚜렷해진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종료된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쁜데 또 이렇게 저희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 합의안 지난 금요일에 이제 합의를 했었는데 불과 이제 또 사흘 만에 상황이 급변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공직선거, 공직자 범죄 이 부분이 이제 미흡하다. 다시 이제 그 재협상을 공식 제안한 상황인데 현재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재협상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총에서 하셨어야죠. 사실상 의총이라는 것은 원내 정당을 표방한 단위에서는 소위 전당대회 이상으로 강력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네. 의총에서 추인한 내용을 단순히 비대위, 그것도 비대위원장과 그 당대표와 네. 한동훈 소위 실세 장관으로 될 것이다라고 추측되었던 그 두 사람의 통화만으로 그렇게 번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원내 소수 정당이 아니라 과연 원내 정당으로서의 의결 과정에 권위가 있었던 것인가를 되묻게 됩니다. 네. 특히 그 한동훈 그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조금 전 우리 부대변인 국민의힘 부대변인께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의적 차원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권성동 대표님은 법률 전문가 아니실까요? 무엇보다 입법과 법률에 아우르는 경험은 한동훈 후보자와 비교할 것이 못 될 겁니다. 이건 바로 공당에서의 원내 정당의 위상을 허무는 정도의 또 다른 실세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의 전복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원내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소한 당론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그 의총 추인이라는 것은 굉장한 권위를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중재안에 대해서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우리 원내대표의 그간의 협상의 노력을 존중했던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중재안에 또 이제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 안대로 이제 거의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관측하는 분위기였는데 아무튼 며칠 만에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준석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게 통화 후에 이뤄져 가지고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지금 이렇게 반영이 돼서 바뀐 거다 해석이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소위 윤핵관으로 통칭되는 그 일군의 정치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네. 혹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윤핵관과 또 김건희 그 배우자와 관련된 또 인연이 있는 정치 세력들의 갈등 과정에서 사실상 원내 입성에 있는 윤핵관들이 무력해진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된다면은 공당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저희가 최순실 사태를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 물으신 내용하고는 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잠시 제가 대기하면서 지켜봤던 공간 쇼핑이라고 부르는 부분도 전후가 어찌 되었던 간에 취임 전에 그 당선인의 배우자가 방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아직 외교 공간은 엄연히 외교 공간, 외교 사절을 접대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는 상황, 주인이 있는 상황에서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전반 현상은 저는 솔직히 같은 궤를 가지고 있지 않나 주목할 대목이다. 향후에도 반복될 소지가 충분하다. 공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무너지는 그 단초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이후에 방문을 했더라도 취임 전에 방문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네,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외통이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처 공무원들은 말을 아낍니다. 그리고 또 공간 관계된 분들도 말을 아낍니다. 왜냐하면 여야 공수가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게 공무원들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를 전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려서 개낭공방을 만들고 싶진 않지만 확인한 내용들은 통상 기대하는 바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저는 이 과정들이 국회 합의안이 무산되는 과정에 무엇이 작동했나를 살펴보는 저 진짜 장담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일 겁니다.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권력 구조가 정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는지 의사결정 구조와 기존의
권위들이 무너지는지를 지켜볼 대목 첫 사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 7시 반에 법사위 심사가 열리는데요. 당 일각에서는 이번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 꼼수를 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안통과 카드까지 꺼낸 초강수를 두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시간 끌기겠죠. 왜 급해졌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조정안이 다행스럽게도 마련이 됐지만 왜 급하냐, 충분한 논의를 하지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더 할 수도 있는데 데드라인이 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것을 무위로 돌리려고 했던 당선인의 공약에도 있습니다. 검찰한테 예산 편성권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권 행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당선인의 취임 이후로 앞으로 향후 4, 5년간은 우리는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는 언급할 수조차 없다라고 예정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말이라는 시간이 촉박했었고요. 그걸 모르지 않은 국민의힘에서도 결국은 여러 가지 그간의 논의들에 동참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의외의 안건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윤 당선인으로서는 본인의 취임 이후로 시간 끌고 싶고 국민의힘도 그러고 싶겠죠. 하지만 합의한 안들이 있고 저는 4월 내에 처리를 해서 그 부분만큼 원칙적으로 가는 게 옳고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인사청문 관련해서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그 39분 만에 그 민주당이 이제 보이콧을 하면서 이제 그 파행을 겪었습니다. 내일 오전 그 10시에 이제 속개가 이제 되기로 했는데 그 국민의힘 측은 그 민주당 측의 자료 제출 요구가 너무 과다하다, 비상식적이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자료 제출이 너무 미흡하다, 역시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지금 몇몇 상임위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제출 상황이 뭐 80% 가까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계산법인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자료가 국회로 지금 그 답변이 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건 이제 여타의 상임위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일정 합의를 해준 상임위도 보좌진들이 볼멘 소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당일 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겠냐 할 정도로 정작 정치인들 당사자는 합의를 했는데도 보좌진들 본멘 소리가 많거든요. 실제 갖다 댈 충분한 명분이 아닌데 허울은 좋습니다. 뭐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통상 그런 방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막아 나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특히 지금은 첫 인사 조각단이 아니겠습니까? 총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장관 청문회도 첫 조각 당시에는 증인도 많이 채택에 합의를 해주고 그러는 것이 통상인데 소위 허니문 기간에 여당의 그 소위 여당이 될 네. 우리 국민의힘의 폭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또 이용계에서는 국회 외통위 간사를 또 맡고 네. 계신데요. 다음 주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서육남, 서울대 출신의 60대 남성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장관 후보자인데요. 어떤 부분을 송곳 검증할 예정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외통이다 보니까 통일부 장관 청문회도 당초에 이제 하루를 건너뛰어서 4일날 예정돼 있었는데요. 네. 오늘 그 청문 계획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자료 제출 요구와 증인과 관련된 일체의 뭐 요구에도 답변을 안 해주셔가지고 결국 통일부 장관은 저희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상대적으로 무난할 걸로 예측했던 박진 후보자 같은 경우도 오늘 여러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다시피 한덕수 총리와 비슷하게 네. 로펌 자문했던 그리고 고액을 수임했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국어 대학의 석좌 교수로 있으면서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뭐 세미나 참여라든지 강의와 관련된 어떤 내역도 저희가 받을 수 없었고 공적으로도 공개적으로 뭐 되어 있는 어떤 강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로도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명들이 있어야 되고 사실상 박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아들이 설립자로 관여했던 도박 관련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소위 탈세지로 그 역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해서 탈세 의혹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검증도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방선거 이야기 이제 하겠습니다. 현재 그 당 경기도당 공천 재심 위원장이신데 오늘 그 오후 6시에 경기도지사 이제 후보 경선이 모두 이제 끝이 났죠.
네. 네. 제가 경기도당 재심위원장은요, 통상 기초의원, 광역의원과 관련된 재심을 하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방금 주신 것에 이제 주소가는 아닙니다만은, 경기도지사 당초 김동연 총리의 참전이라는 것이 국민적 관심 하에 네. 있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컨벤션 효과를 내지 못했어요. 또 자고 오면 하는 이제 처음에 또 늦된 출발도 좀 아쉽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룰 협상이 좀 지난하면서 국민들도 조금 지쳐하시는 모습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번 경선 과정 치르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또 관심을 쏟고 계시는데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네. 사실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 당선이라는 것이 이례적이고 좀 이목을 모으긴 했지만 앵커의 경험 그리고 또 2년 남짓의 의정 경험 외에는 아직 국민이 검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후보 4명의 후보는 모두가 사실상 행정 역량이라든지 정치 역량이 검증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50% 과반을 넘게 되면은 단수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1, 2위자가 다시 한번 결선을 하게 되는데요. 그처럼 이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경기도지사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 의지, 의욕들을 저는 불러올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김동연 후보가 이제 1위로 많이 나왔기 네. 때문에 아마 그 최종 후보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네. 뭐 이렇게 많이 예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 혹시 이제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혹시 그 불복에 따른 재심사 가능성도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불복에 따른 재심사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과반을 넘을지에 대한 부분은 어떤 누구도 이제 확신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김동연 후보가 1위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하고 별 이변은 없을 것 같은데요. 1, 2등자가 차점자가 같이 결선 투표까지 하게 되면 훨씬 더 컨벤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당내의 기대는 있긴 합니다만은 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걸 시작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좀 흥나는 선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도 경기도 의원이다 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상대 측으로는 대장동 저격수라고 불리는 김은혜 의원이 또 링 위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자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측은 어떨까요? 네, 후보로 이렇게 확정이 되면서 자신 없다라고 할 후보가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후보자 그리고 또 초선으로서 당차게 도전하고 했던 부분은 정말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고 저 역시도 즐거운 경선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국민의 시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선 그리고 이후의 출발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출발이 될 거라고 의심치 않지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은혜 후보는 지금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다. 초선 의원이 경기도지사 그리고 당선이 된다면 최초의 여성 지방단체장이라는 타이틀 딱 지금까지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역량의 한계 그리고 또 경험치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우리 당 후보하고는 확연히 좀 실력 차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오늘 생각해 그 여론조사 그 한 군데 나온 게 있는데 그 일주일 전하고 상황이 그 양자 대결에서 바뀐 게 네.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당내 기반이 좀 이렇게 뭐 강하지 않은 그 김동연 후보인데 일주일 전에는 김은혜 후보보다 몇 %포인트 뒤졌는데 오늘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그 또 의외의 결과가 또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전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그런 방식의 결과에 수렴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였다. 김은혜 후보를 후보자로 확정해 가는 데까지는 신선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의 시간이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드린 질문지나 답변 메모지 없이 순발력 있게 그때그때 애드립으로 아무것도 답변을 안 갖고 해주셨는데 오셨어요? 네, 자신감과 열정이 느껴지는 인터뷰였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함께 목표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주자나 당 대표들이 전직 당 대표, 현 당 대표가 쭉 있는 외통이라는 공간에 간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초선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연배가 있으시거나 경험이 상당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흔히 대선 주자급이 가는 상입니다 하는데요. 여성으로서 그리고 또 조금은 젊다고 하기가 민망하긴 한데요.
상대적으로 젊은 네. 여성 의원이 네. 가서 그래도 이례적인 활동을 통해서 국민이 외교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놓는 나름의 제 영역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정부가 바뀌어서 외교 통일 기조가 바뀌긴 하겠지만 그래도 외교가 소수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이 사회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학계가 전방위적으로 국력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에는 뭐 여야 따로 없이 꾸준히 노력을 함께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 역할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검수완박 중재안 재협상 관련한 그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경기지사 당내 경선 관련 상황 마지막으로 인사청문 계획까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